하원 법사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주 하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대폭 수정했습니다. 보너스 항공권을 받기 위한 공제 기준이 바뀌면서 뉴욕 인천 구간은 4만 5천 마일로 늘어났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서류 미비자들의 운전면허 취득 법안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의 농장 근로자 100만 명을 구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당뇨병약 메트포민에 발암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주 하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석인 만큼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법사위는 오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간 첨예한 입장차 속에 표결을 실시해 탄핵 소추안을 처리한 뒤 하원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법사위는 탄핵 소추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를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권력남용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고리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탄핵 소추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조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지시한 행위 등을 의회 방해 혐의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은 다음 주 하원 본회의 전체 표결을 거칠 예정이며 현재 민주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해 하원을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원의 경우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석인 만큼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려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대폭 수정합니다. 항공사 측은 마일리지와 현금 혼합 결제 등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너스 항공권을 받기 위한 공제 기준이 바뀌면서 뉴욕 인천 구간은 4만 5천 마일로 늘어났습니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동규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적립 및 공제 시스템을 크게 변경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 복합 결제를 내세워 서비스 개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행사 프로모션이 적용되는 할인 항공권의 마일리지 적립률도 낮아지고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운항 거리에 따라 10개 기준으로 세분화해 장거리 노선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공제 마일리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운항거리가 먼 미국 중동부의 뉴욕, 댈러스, 보스턴, 시카고, 애틀란타, 워싱턴 DC 등은 구 구간을 적용받아 보너스로 이코노미 항공권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3만 5천 마일보다 1만 마일이 늘어난 4만 5천 마일을 차감하게 됩니다. LA 등 서부 지역의 경우 8구간으로 5천 마일 늘어난 4만 마일로 바뀌게 됩니다. 탑승 마일리지 적립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1등석과 비즈니스석의 적립률은 최대 300%까지 확대되지만 여행사를 통해 할인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최하 적립률이 기존 70%에서 25%로 대폭 낮춰지게 됩니다. 새로운 개편안 소식이 전해지자 미주 한인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엔 계약, 폭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번 조치에 대한 불만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편안은 2021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서류 미비자들의 운전면허 취득 법안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주 상원과 주 하원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는데 통과가 유력합니다. 주지사도 서명 의사를 밝힌 만큼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입니다. 뉴저지주 상원교통위원회가 10일 불법 체류자 등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5표, 반대 2표로 승인하고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주 상원과 주 하원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는데 뉴저지주 상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어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필머피 주지사 역시 즉각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뉴저지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뉴저지는 전국에서 15번째로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가 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첫 3년간 뉴저지 거주 약 33만 8천 명이 운전면허 발급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뉴욕주도 오는 16일부터 불체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법안은 연방정부의 신분증 발급 기준을 준수하는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와 리얼 아이디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 운전면허증을 모든 사람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의 농장 근로자 100만 명을 구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과거 2년 6개월 이상 농장에서 일했다는 걸 증명하면 임시 농업비자를 받을 수 있고 무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연방 하원은 11일 미국 내 불법 체류 신분의 농장 근로자 100만 명을 구제하는 내용의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을 찬성 260표, 반대 165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조 로프그랜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 위원장과 댄 뉴하우스 하원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상정한 이 법안은 과거 2년 6개월 이상 농장에서 일했음을 증명하는 불법 체류 농장 근로자들에게 5년 6개월 유효기간의 임시 농업비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비자는 무기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10년 이상 농업 종사자들은 총 4년을, 10년 미만일 경우 8년을 더 일하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5년 후에는 시민권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일단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꼭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신청자는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신규 노동자 고용 시 합법 취업 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전자노동 확인 프로그램을 의무화시키면서 향후 불체 농장 종업원 고용은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내 비민 비자 소지자의 출산 수가 연간 약 7만 2천 명이 된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관광객의 연평균 출산도 3만 명이 넘었는데 원정 출산의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이민 진영의 대표단체인 이민연구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및 단기 취업비자를 소지한 비민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출산은 연평균 3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관광객의 연평균 출산은 약 3만 3천 명으로 총 연평균 7만 2천 명이 비민비자 소지자의 출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연구센터가 센서스국의 통계를 바탕으로 집계했을 때 비민비자 소지자의 여성 1,000명당 49명꼴로 출산하는 셈입니다. 1,000명당 77명꼴로 출산하는 이민자들의 출산보다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한편 비민비자 소지자가 낳은 아이의 아버지는 90%가 비시민권자로 조사됐습니다. 관광객 출산의 경우에는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상반기에 약 3만 3천 명이 태어났고 지난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와 유사했습니다. 이민연구센터는 이와 같은 관광객 출산에 대해 출생 시 외국 주소를 제공한 소수의 외국인을 원정 출산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다수가 원정 출산을 상업화해서 친척이나 지인의 미국 주소를 제공한다며 원정 출산의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납세자들의 부담을 높이는 연방 세법에 지방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행 최대 $10,000에서 $20,000로 상향하는 방안인데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톰 소우즈와 빌 파스크렐 등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이 상정한 조세 공정성 회복 법안이 11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9년 부부 합산 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 공제 한도를 현 $10,000에서 $20,000로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2021년 소득세 신고에서는 지방세 공제 한도를 없애고 이에 따른 세수 부조액은 최고 소득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높여 보충하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개정된 연방세법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주정부에 납부한 지방세의 공제 한도액을 $10,000로 제한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많은 주는 지방세 공제 혜택 축소로 인해 세금 부담이 대폭 가중됐습니다.
때문에 연방의회에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진전을 보이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원이 우세한 연방 상원에서도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방세 공제 제한이 미혼 신고자와 부부 합산 신고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특히 부부 합산 신고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뇨병 약 메트포민에 발암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당뇨 환자의 약 80%가 복용하는 치료제인데 현재 대체약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식품의약국이 유통 중인 메트포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약 메트포민에 발암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제2형 당뇨병 약인 메트포민은 당뇨 환자의 약 80%가 복용하는 치료제인데 현재 대체약이 없기 때문에 만약 리콜 조치가 내려질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의약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유통 중인 메트포민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DMA의 함유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46개 메트포민 제품 중 3개에서 NDMA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NDMA는 지난해 고혈압약의 대규모 리콜 사태를 불렀던 발암물질입니다. FDA는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 직접적인 조치는 없다면서도 NDMA의 일일 허용치인 96나노그램 이상이 검출된 메트포민은 회수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혈당 억제제인 메트포민은 간에서 포도당 방출을 느리게 하고 장에서는 음식으로부터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FDA는 메트포민처럼 혈당을 조절할 대체약제가 없다면서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환자들이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도입된 7번 전철의 새 신호 시스템이 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이 올 때마다 통신에 문제가 생겨 열차가 지연 운행되고 있는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신호 시스템 회사를 상대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뉴욕시 일대에 2인치가량의 눈이 내렸던 지난 2일과 11일 오전 출근 시간 동안 7번 전철의 새 신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평소 7번 전철의 최대 운행 속도는 시속 55마일이지만 2일과 11일 오전에는 최대 운행 속도를 시속 25마일로 제한해 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문제의 신호 시스템은 프랑스 회사 테일스 트랜스포트 앤 시큐리티의 첨단 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열차에 부착된 수신기와 선로 사이에 부착된 응답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기에 눈이 쌓이고 통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낮은 속도로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7번 전철에는 498개의 응답기가 부착된 상태인데 이 중 110여 개 위에 눈이 쌓이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문제가 발견된 응답기 중 40개에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했고 열흘 안에 나머지 응답기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호 시스템 회사인 테일스 측에 해당 문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며 즉각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전자담배를 끊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보험 처리됩니다. 금연 치료와 관련해서는 코페이나 디덕터블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12일 모든 민간과 공공건강보험 회사에 대해서 전자담배를 끊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한 커버리지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코틴 껌과 니코틴 패치, 스프레이 등의 제품뿐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까지 포함합니다. 또 금연 치료와 관련해서는 코페이나 디덕터블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전자담배를 끊으려는 사람도 일반 담배를 금연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험 커버리지를 제공받게 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최근 몇 년간 전자담배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중독성이 강해서 끊으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국 50개 주에서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환자가 2,291명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5개 주에서 45명이 사망했고 뉴욕에서는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내년 예비선거에 도전하는 젊은 여성 후보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샌디조 후보가 LA시 최초 한인 여성 시의원에 도전장을 냈고 조지아주에서는 홍수정 후보가 첫 한인 여성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데요. 자녀를 둔 엄마와 이민자 부모 아래서 자란 딸의 입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와 조지아주 최초로 한인 여성 의원에 도전하는 신디조 홍수정 후보. 자녀를 둔 엄마의 마음과 이민 가정에서 자란 딸의 입장에서 한인들을 돕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두 후보는 상투적인 공약이 아닌 자녀들이 안전한 사회와 한인 1세대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합니다. And we have children who are being struck and killed by cars on their way walking to school. And right now, that is in jeopardy. And so I want to fix these problems so that my children and all children here in this city can have a better life and a better future. 가족들이 많이 없으신 노인분들도 이제 어디 가야 되고 어디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중심에서 보고 싶어요. 경제도 이제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 그리고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고 싶습니다. 이글럭 주민의회 부의장과 난민 정착 지원 비영리 단체에서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신디 조 후보와 조지아주 상원 법위원회와 공화당 내 활동을 통해 정치 경험을 쌓은 홍수정 후보는 본격적인 의회에 입성해 한인 사회의 권익을 대변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미그런트 있고 여자고 또 변호사고 이제 그러는 것들이 다 아주 다이버스하다고 생각해요. 뭐라도 이제 매치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저를 보고서는 나같이럼 이미그런트이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을 목소리 한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들어보자.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게. About 3,500 registered Korean American voters. And in order for me to win this election, if every single Korean American voter came out and showed up on March 3rd, 2020 to vote, I could win this election. Los Angeles has the largest population of Korean Americans in the world outside of Korea. And it is really important that we have more representation. 이외에도 또 한 명의 한인 여성인 세라 류 씨는 캘리포니아주 33지구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합니다. 한인사회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인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방 하원 48지구에, 영킴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연방 하원 39지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굳건한 지지층을 유지해온 한인 여성 정치인들의 뒤를 이을 정치 신예가 탄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공항을 기점으로 오고 가는 공용 택시 서비스인 슈퍼셔틀이 내년부터 중단됩니다. 우버와 리프트 등 경쟁 업체들 때문에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LA 국제공항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모든 공항을 오가는 공항 왕복 운행 서비스인 슈퍼셔틀 운행이 내년부터 전면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헐리우드 벌뱅크 공항에서는 이미 슈퍼셔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며 LA 국제공항의 경우 마지막 예약이 오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슈퍼셔틀은 공항을 저렴한 가격으로 오갈 수 있는 송영 서비스로 미리 온라인으로 픽업 장소와 목적지를 입력해 예약을 하는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애국지사 황기환 선생의 유해를 국립현충원으로 봉환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퀸즈 카운티 뉴욕주 법원은 지난달 29일 국가보훈처에서 신청한 황기환 선생의 파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퀸즈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에 안장돼 있는 유해를 현충원으로 봉환하길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 현지 법원의 파묘 이장이 결정되는 대로 국가보훈처의 실무 대표단이 파견돼 구체적인 봉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퀸즈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한국어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퀸즈 매스패스에 위치한 퀸즈 칼리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위해서는 예약이 필요하며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뉴저지 포트리 타운이 연말을 맞아 무료 주차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타운 정부는 1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최대 3시간까지만 허용하는 미터 주차기에 한해 최대 2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단 공영 주차장과 3시간 이상 허용되는 미터 주차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트리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연말 무료 주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 위치한 식품 제조업체 캐치모사의 훈제 연어 제품들이 리스테리아균 감염 우려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11일부터 16일로 표시된 훈제 연어 제품들이 리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뉴욕주를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0개 주에 유통됐습니다. FDA는 아직까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이라면 즉각 폐기하거나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름이 많고 밤 한때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